안녕하십니까. 고려대 류마티스내과 이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루푸스 환자의 임신 전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푸스 환자에서 임신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루푸스는 이제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10배 정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생기는 나이는 15에서 45세의 가임기 여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루푸스 환자에서 임신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푸스 여성의 가임률이 그러나 건강한 젊은 그 여성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신과 루푸스는 그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임신으로 인해서 루푸스가 악화되거나 임신성 고혈압, 그 다음에 유산이나 사산 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루푸스 여성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피하도록 권고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푸스의 이제 조기 진단과 여러 치료법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루푸스 환자도 질환이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그 여러 장기 침범 없이 6개월 이상 잘 조절되는 루푸스인 경우에 임신으로 인한 질환의 그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고 또 악화되더라도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루푸스 환자에서 임신은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 임신 중에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해야 하거나 루푸스가 악화되어서 조기 분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미리 준비한다면은 그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고 비교적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이 루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는 루푸스의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루푸스 여성의 15에서 60%가 임신 기간 또 출산 후 6주 이내 산욕기 기간 중에 루푸스 활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신으로 인한 이 루푸스 악화는 임신을 하는 시점에 루푸스 활성 상태가 이제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요. 임신 중 루푸스 악화는 대부분 임신 초기에 1, 3분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루푸스가 잘 조절되는 상태로 유지해온 경우라면 임신 중에 활성도 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임상적으로 안정적인 루푸스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임신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이 산모나 아기에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신 중에 건강한 산전 관리를 위해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이 류마티스내과 진료도 적절한 간격으로 방문해서 루푸스 상태에 대해 평가받고 잘 관리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푸스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루푸스 환자의 임신에서 50%는 정상적으로 분만을 합니다. 그리고 25%는 정상화를 조기 분만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25%에서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루푸스 환자들이 다 똑같은 위험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신 전에 상담을 통해서 아기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루푸스가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태반의 혈전을 만드는 항인지질 항체가 있거나 태아의 심장 조직을 공격하는 항로라 항체가 있는 경우 또는 루푸스 신염 등이 있을 때는
그 임신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아기에게 미치는 위험도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항인지질항체가 있는 경우 산모의 혈전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어서 유산이나 사산, 조산이나 임산 중독증과 같은 임신 합병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또한 산모에서 항로 항체와 항라 항체가 있는 경우 아기의 2%에서 선천성 심박동 이상과 연관이 되고 발생이 드물기는 하지만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팥이 안 좋아서 만성 신부전이 있으면 고혈압 질환이나 유산 등의 합병증과 관련이 있고 이런 신장 장애 정도가 더 심하면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루푸스 환자들은 건강한 여성들에 비교하면 고위험 임신이므로 고위험 산모를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내과 및 산부인과 진찰을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루푸스 임신의 경우에 불량한 예후 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불량한 상과력이 있거나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폐고혈압, 간질성 폐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고요. 또 루푸스 활성도가 높은 경우, 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 또 항인지질 항체가 있거나 항로 또는 항라 항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산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임신 금기 대상은 현재 또는 최근에 루푸스의 활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신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주요 기관에 장기의 침범이 있었던 경우도 임신을 피해야 되는데요. 심장이나 신장, 폐질환이 심한 경우는 임신 중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산모의 생명 자체에 위험이 될 수가 있으므로 임신을 제한합니다. 또한 증상이 있는 폐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임신 후반기나 산욕기에 산모 사망률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임신을 금하게 됩니다.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 있거나 최근에 혈전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신 중에 사용 가능한 루푸스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임신 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고용량의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지만 저용량의 경우에는 태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드니졸론 7.5mg 정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말라리아 제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임신 중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약물입니다. 오히려 중단 시에 루푸스 활성도 증가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유지를 합니다. 아자티오프린이나 타크로리무스 같은 면역 억제제는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보고는 없지만 루푸스 상태에 따라서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용량의 아스피린 복용이 가능하고 또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와파린은 임신 중 금기 약물이기 때문에 헤파린으로 바꾸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항인지질 항체 양성인 루푸스 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인지질 항체가 양성이면 산모에서 혈전 질환과 임신 중독증, 또 아기에서는 유산이나 조산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을 가급적 임신 전부터 시작을 해서 임신 기간 유지를 하면
조상과 임신 중독증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전증의 가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항혈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와파린은 임신 중 금기 약물이기 때문에 헤파린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사상과 같은 그런 불량한 가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저농도의 헤파린으로 임신 기간 중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혈전 예방 치료는 출산 전뿐만 아니라 출산 후 잔욕기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헤파린은 장기 투여하면 골다공증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과 비타민 D도 같이 복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신 준비 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시의 질환의 경과나 합병증의 발생은 임신 전부터의 질환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임신 준비 시에 항카디오리핀 항체, 루푸스 항인고인자와 같은 항인지질 항체를 검사를 하고 또 항로라 항체들을 모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주요 장기 침범이 없이 6개월 이상 잘 조절되는 루푸스 환자의 경우, 또 최근에 혈전 병력이 없고 또 임신에 안전한 약을 쓰고 있는 경우에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임신을 계획을 한다면 약의 투여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는 환자에 따라 또 질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면밀한 조절을 위해서 담당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에 사용 가능한 약물로 교체한 후에 3개월간 경과를 관찰해서 임상적인 관해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 관리입니다. 임신 계획 시부터 출산 시까지 고위험 임신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협진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조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잘 갖추어진 병원에서 산전 진찰 및 출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혈압과 소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과 태반 상태를 확인하고 또 태아와 또 다른 합병증 등을 예측하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이 주의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항로 및 항라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아기에게 발생 가능한 선천성 심전도 차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24주경에 태아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또 출산 후 잔욕기에도 루푸스 활성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진료도 중요합니다. 신생아 루푸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루푸스 피부병변이 신생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드문 현상입니다. 피부병변을 동반한 전신적 혈액학적 이상소견과 또 때때로 선천성 심장전도 차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천성 심장전도 차단은 산모에서 항로 및 항라 항체가 있는 경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 감소증과 간을 침범하는 경우에 5에서 10%에서 나타나고요. 이런 신생아 루푸스 증후군이 있으면 두 번째 다음 아기에서는 반복될 가능성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루푸스 여성의 피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구 피임약이 루푸스의 악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푸스 신염이 있거나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항인지질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 복용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삽입 기구인 루프의 경우는 그 루푸스에서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난관 결찰술이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임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콘돔과 같은 차단 방법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푸스 환자의 임신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과 루푸스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 시의 그 질환의 경과나 그 합병증의 발생은 임신 전의 그 질환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항카디오리핀 항체, 루푸스 항응고인자와 같은 항인지질 항체와 또 항로, 항라 항체 등을 검사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요 장기 침범 없이 6개월 이상 잘 조절되는 루푸스 환자가 또 최근에 혈전 병력이 없고 또 임신에 안전한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임신 계획 시부터 또 출산 시까지 산부인과 전문의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그 루푸스 환자에서도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또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